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은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 위치한 햄프턴 호텔입니다. 자, 힐튼 호텔 계열인데요. 자, 이곳에서 어젯밤 자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아침 6시 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8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이곳 바람이 약간 쌀쌀합니다. 서울의 위도가 북위 37도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대략 북위 한 40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자, 8월 말일인데요. 초가을 날씨처럼 쌀쌀하게 느껴지는 이곳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 있는 햄프턴 인 호텔입니다. 자, 이곳은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 뉴햄프셔주입니다. 자,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정치적으로 풍향계 가늠자 역할을 하는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스타트 지점이 바로 뉴햄프셔 이곳입니다. 자, 50개 주 중에 하나인 미 북동부 지역의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 있는 햄프턴 호텔에서 8월 말일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미국 북동부의 가장 동쪽에 있는 주가 메인주고 그 바로 서쪽에 있는 주가 이곳 뉴햄프셔주.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가 약 4천만 명, 그에 반해서 가장 인구가 적은 주가 미국 중부의 와이오밍 주가 인구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고 면적이 가장 좁은 주는 로드 아일랜드인데요. 로드 아일랜드 주가 이곳 뉴햄프셔주 바로 남쪽에 접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쌀쌀하니까 달리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에서 제가 한번 달리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간판이 보입니다. 햄프턴 인 바이 힐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 있는 햄프턴 인 바이 힐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햄프턴 인 호텔인데요. 바이 힐튼 호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프턴 인 바이 힐튼 호텔입니다. 자, 호텔의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텔 풍경 햄프턴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멋집니다. 자,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온이 한 영상 15, 12도, 13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12에서 13도 정도. 마라톤 하기에는 영상 10도 내외가 가장 좋은데요. 자, 달리기 하기에 참 좋은 기온입니다. 자, 지금 동쪽에서는 미국의 대서양 연안 동쪽에서는 오늘의 8월 31일 목요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 7박 10일째 여행하고 있고 6번째 밤을 잤는데요. 자, 미국의 성조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자, 보시죠.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도시의 풍경들을 쫙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달리기 하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호텔에서 잔 다음에 여건이 되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뉴햄프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가장 북동부 끝쪽에 있는 메인주의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달리기 하기 좋습니다. 이거 자, 저기 성조기는 미국의 애국심과 국력을 또 자부심을 상징하는 국기인데요. 자, 저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가 탄생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게 뭐냐? 미국이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독립을 했죠.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됐다는 걸 공인받았습니다. 자, 이 도로에 보시면, 자, 도로에 가로수가 있고, 자, 군데군데 계속 미국의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과 자부심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미국의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이팅!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됐다라는 것을 공인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국은 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영국과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른바 미영전쟁인데요.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영전쟁이 시작됐고 2년 반 정도가 지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조약을 맺고 그때 조약은 겐트 조약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벨기에라는 나라에 있는 겐트라는 지역에 의해서 겐트 조약을 체결해서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 2년 반 동안에 미영전쟁이 전개가 되는데요. 왜 미영전쟁이 발생됐냐면 그 당시에 유럽은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발동해서 미국 대륙에 있는 어떤 나라든 영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은 응징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에 대하여 영국은 해상봉쇄령을 발동해서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든 프랑스와 거래를 하면 응징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영국의 해상봉쇄령을 무시하고 프랑스와 거래를 하다가 영국의 해군 선박들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선이든 군함이든 다 납포가 되고 물건을 압수당하고 선원들은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미국이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해서 1812년 7월 18일에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해서 2년 반의 미영전쟁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독립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이 영국을 꺾어버립니다. 자, 성조기가 양쪽이 딱 개항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영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 중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해입니다. 미영전쟁이 약 2년 반 정도 정대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해인 1814년 9월 초에 영국군의 최정예 병력 4,000명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접해 있는 메릴랜드주에 상륙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영국이 미국 대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군 병력을 영국에서 미국까지 4,800km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의 영국군 병력을 파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왜 1814년 9월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되냐면 그 이유는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1812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를 하고, 절 비추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를 하고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나폴레옹이 패배를 함으로써 결국 실각을 하게 되고 1814년 5월 4일에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맞서 싸웠던 세력이 바로 영국을 주축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이었는데요. 그 주축이 바로 영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동안은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1814년 5월 4일에 유배를 가버리니까 이제 영국군은 나폴레옹에 맞서서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력들이 남게 돼서 그 중에 최정예 병력 4,000명을 미영전쟁의 후반부에 미국의 워싱턴 DC의 북쪽에 메릴랜드주로, 자, 여기에 이제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사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정말 쌀쌀합니다. 정말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8월 말이. 자, 이쪽에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정말 쌀쌀하게 느껴지는 8월 말일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아침 6시 한 40분 됐습니다. 반대 방향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는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저녁 한 7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기온은 약 12에서 13도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제 여기에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반환을 해서 아까 출발했던 데까지 한 2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14년 9월에 영국군 최정예 병력이 미국의 워싱턴 DC 바로 접해 있는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합니다. 자, 상륙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워싱턴 DC를 공격을 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공격해서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불탔던 백악관을 검게 그을려버린 불탄 백악관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원래 그곳의 공식 명칭은 프레지던트 하우스,
프레지던트 팰리스, 즉 대통령의 집, 대통령 궁전 뭐 이런 의미의 프레지던트 하우스, 프레지던트 팰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애칭으로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그걸 화이트하우스라 했는데요. 그걸 공식적으로 백악관으로 칭한 것은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공식 명칭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미국에 거기에 1814년 9월 초에 메릴랜드에 상륙한 영국군이 워싱턴 DC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질러 버릴 때 메릴랜드 주에 한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인 맥켄리 요새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맥켄리 요새가 잿더미가 돼 버리는데요. 자, 성족입니다. 자, 미국의 애국심과 자부심과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성조기가 자, 여기 가로도로 양쪽에 띄엄띄엄 개양되어 있는데요. 정말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그때 맥켄리 요새도 영국군이 불질러 버리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지금 이 시각 같은 시각입니다. 동트는 새벽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조기입니다. 성조기가 동트는 새벽녘에 햇살을 받아서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 차들이 다니고 있어서 갓길로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 저기도 뛰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 현지인이신 것 같은데요.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돼버린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전방에 7m 지점에 성조기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듯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힘차게 맥켄리 요새에서 모든 게 불타버린 맥켄리 요새에서 성조기만은 힘차게 이렇게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바라본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트는 새벽입니다.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트는 새벽에 이 펄럭이는 성조기가 햇살을 받은 겁니다. 햇살을 받아 가지고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메릴랜드주 앞바다에서, 대서양이죠. 앞바다에서 잿더미가 된 맥켄리 요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그 미국의 국력과 애국심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즉흥적으로 자작시를 지었습니다. 자작시. 그 자작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워싱턴 DC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입니다.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가 즉흥적으로 자작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게 그 자작시가 미국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미국의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 미국의 국가의 작사가 됐습니다. 작사. 미국의 국가의 노랫말이 된 겁니다. 워싱턴 DC의 프랜시스 스코키라는 그 변호사가 그 잿더미가 된 맥켄리오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국력과 자부심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성조기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자작시를 지은 게 그게 미국의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의 미국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가사가 됐습니다. 작사가죠, 작사가. 그런데 그 국가의 작곡은 영국 노래입니다. 영국 노래. 미영전쟁에서 탄생한 미국 국가의 노랫말인데, 그 곡은 영국의 살롱에서, 사교클럽에서 애창됐던 그 곡을 곡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를 바꾸자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미영전쟁 당시에 생사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참전 용사들이 그 미영전쟁 당시에 탄생한 그 국가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의 국가 노랫말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 제목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 즉 미국의 성조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그 모습을 보고 프랜시스 스코키가 노랫말을 만든 그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게 1814년 9월, 지금부터 약 209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209년 전, 올해가 2023년인데요. 지금부터 약 209년 전인 1814년 9월 초에 메릴랜드주 맥켄리오스가 불타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노랫말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그 깃발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그게 미국 국가 스타 스팽글드 배너의 노랫말이 시작 첫 소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휘날리는 깃발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깃발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다라는 겁니다. 성조기라는 게 50개의 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스트라이프 그 무늬로 빨강색과 하얀색이 교대로 그어진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쪽은 13개죠. 13개. 그래서 50개의 별은 미국의 50개 주를 상징하고요. 13개의 그 스트라이프 그 무늬는 미국의 초창기 건국 초기에 13개 주를 상징한다. 13개 주가 지금은 50개 주까지 됐는데요. 자, 그 깃발, 성조기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의 미국의 국가의 노랫말이
지금부터 209년 전 1814년 9월 초에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가 불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힘차게 펄럭이고 있던 그 성조기를 프랜시스 스코키라는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자작시를 만든 게 미국의 애국가의 가사말, 노랫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왕복 한 4km 뛰었습니다. 드디어 저기 뒤쪽에 햄프턴 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햄프턴 인 호텔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정말 이곳은 미국의 전원 풍경이 느껴지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북동쪽에 있는 메인주,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의 햄프턴 인 바이 힐튼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아침 6시 한 55분 정도, 아침 6시 55분 정도 됐고요. 한국 시각으로는 8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여행 중에 저기 캐나다 트렌턴에서도 약 한 20분 달렸는데요. 그때는 저녁에 달렸고요. 오늘은 미국 여행 중에 처음으로 아침에 약 한 25분 정도 달리면서 미국의 애국가의 탄생, 애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의 탄생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이 바로 50개 주 중에 이곳 뉴햄프셔주, 인구는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주인데요. 뉴햄프셔주에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계, 풍향계, 가늠자 역할을 해볼 수 있는 민심의 그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이곳 바로 뉴햄프셔주고, 그의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이제 달리기를 했고 호텔 조식을 하고 이제 드디어 미국의 시작, 1620년에 시작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이동합니다.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하버드 대학 투어와 퀸시 마켓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드베리로 이동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쇼핑몰 우드베리 프리미엄 아울렛, 22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우드베리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이동한 다음에 쇼핑을 하고 다시 뉴욕으로 가서 뉴욕의 야경을 즐기고 다시 숙소는 뉴저지주에 있는 첫날 투숙했었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스파니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또 뉴욕 맨해튼을 투어합니다. 자, 센트럴 파크, UN 본부, 그 다음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록펠러 센터 이런 데 투어하고 그날 밤에 한국을 향해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7박 10일의 미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정말 한가로운 전원의 풍경이 멋있습니다. 이거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기 햄프턴 인이라는 저기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자, 호텔까지 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햇볕이 있는 데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방금 100m 전에서 멈췄던 겁니다. 자, 햄프턴 인 바이 힐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데서 뛰어보는 게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까지 저기 햄프턴 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역만리, 한국에서 뉴욕까지,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가 11,100km입니다. 11,100km. 지구 한 바퀴 4120km, 4120km의 4분의 1이 약간 넘는 11,1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11,100km 정도를 달려서 드디어 11,100km 거리에 있는 미국의 뉴햄프셔주입니다. 자, 보시면 자
뉴 햄프셔주의 햄프턴 인 호텔 바이 힐튼에 도착했습니다. 햄프턴 인 호텔 바이 힐튼에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자, 식사를 마치고 자, 보스턴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